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 기말 여러분이 조형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주로 작품에 대한, 예술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조형에 대한 왜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텐데요. 루펜스라는 사람이 구도 분석을 하기 위한 화면 고도 를 몇 가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펜스의 기본 구도는 삼각형 구도와 역삼각형 구도가 처음인데요. 삼각형 구도는 여러분이 흔히 그 화면에서 이렇게 3포인트로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통일감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안정감의 이유는 밑에 이렇게 수평선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요. 통일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이 집중감을 줍니다. 그래서 통일감을 주고 집중력을 준다는 거고요. 역삼각형 구도 같은 경우는 어, 이것이 약간 불안전하죠.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반대니까 안정감에 있어서의 반대 불안정. 하지만 이렇게 보면 상승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의 투시도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상승감을 주고, 그리고 움직이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기본적인 삼각형 구도입니다. 그래서 3포인트죠. 그런데 좌측엔 2개, 옆에는 1개, 약간 변화를 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약간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안정감이 기본적이고 3개가 딱 사물이 보이니까 그 대상에 대한 집중감을, 통일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색깔도 3가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더 통일감을 줍니다. 이제 똑같은 삼각형 구도인데 약간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수평 구도가 안정감을 더 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 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모양의 크기와 색깔이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줍니다. 이렇게 음악의 음계같이 리듬감을 주는 그런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인물에 있어서 흔히 삼각형 구도가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데요. 역시 집중력과 그 안정감을 주죠. 네. 동양화 입시에서 보는 삼각형 구도입니다. 동양화의 특징은 그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정감보다는 그 주제가 뒤에 있죠. 이렇게. 그리고 동양화의 특징적인 것이 이제 가까운 부분을 어둡게 칠하는 거죠. 멀리 있는 걸 아웃포커싱해서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법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안정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운데 비어도 있고요. 하지만 집중감은 주가 되고, 아마 작가의 레이아웃은 이것이 약간의 이제 변화와 변화의 요소죠. 그렇지만 삼각형 구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대칭적인 삼각형 구도입니다. 화면에 변화를 주었죠. 네. 하지만 수평 구도의 기본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것과 다르게 이 기린 2마리의 이렇게 삼각형 구도인데, 기본적으로 뒤에서 논의할 사선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 구도는 속도와 어떤 변화감을 많이 주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각형 구도지만 다리 부분이 이렇게 수직 구도와 사선 구도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 작품에서 보는 것은 물론 집중감은 강하게 보이죠. 하지만 목도 이렇게 틸트가 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변화가 많은 그런 작품이다. 좀 작가의 구성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이런 작품을 선정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뒤에 거를 이렇게 보면 역삼각형 구도인데요. 주제가 너무너무 명확하고 그 역삼각형과 수직 구도의 기본적인 그 특징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주죠. 그러니까 수직 구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중세 성당에서의 기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웅장함과 그, 그 성당 안의 분위기를 잡아주죠. 그 안에 가면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수직 구도가 주는데요. 거기에 역삼각형 구도로 해서 이렇게 상승감을 줌으로써 존재의 어떤 이 코끼리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삼각형 구도가 불안함이 있는데 그 밑에 수평 구도가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도 이 코끼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된 그래서 주제가 명확한 좋은 사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각선 구도는 원근법의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풍경화에 많이 쓰이고 요 그 소실 부분이 집중감을 줍니다. 그 사례를 잠깐 보면 대표적인 원근법이죠. 길과 가로수 또는 전봇대, 소실, 수평 이런 거죠. 그래서 집중감과 원근법을 주는데요. 뒤에서 보면 똑같은 구도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하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름답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품을 선정할 때 이거 원근법이에요 하지만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뒤에는 작가의 의도가 있죠. 그래서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찍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작품 중이라면 뒤에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앞에 코끼리도 어, 기린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연구의 대상이다. 유리한 대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근법이지만 뭐 아름답지 않죠.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대각선 구도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피하면 좋겠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대각선 구도고 하지만 뭐 집중감이라든가 원근감은 충분히 있지만 주제가 너무 산만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있죠. 나름대로 작가의 작품같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서 백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별로 좋지 않은 대각선 이게 그 정광형 구도죠.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정광형 구도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원근법을 알려주죠. 근경, 중경, 원경. 그런데 그것만 딱 있으면 좋았을 텐데 다리가 딱 지나가면서 이게 그 구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각선 구도 같은 느낌도 드는데 좀 복잡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진은 되게 아름다운데 구도는
좋지 않은 사례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각선 구도죠. 그래서 근경, 원경 이렇게 표시하고 요 소실점 있는 데에 주제가 강조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연출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참고할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